요 어댑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랜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가짜로 만든 거고요. 가상세계에서 쓰려고. 요거는 실제 여러분들 컴퓨터 어댑터입니다. 요거를 이제 우클릭해서 속성을 보시면은 뭐 여러가지 속성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IP는 이제 버전 4예요. IPv4. 여기에서 이제 속성을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와 고정으로 IP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자, 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보통 대부분은 자동 이걸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거 이제 제 강사 PC는 이제 고정으로 돼 있는데 이건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어차피 지금 저희 학원 PC도 이게 다이렉트로 맨이 연결된 게 아니라 라우터를 통해서 내부망을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라우팅 네트워크 작업할 때 이 컴퓨터에 고정 작업 해놓고 이 IP만 충돌되지 않게 컴퓨터들 다 고정 IP 잘 설정을 해주면은 IP가 항상 동일한 IP로 신호를 보내줄 거예요. 근데 이제 IP를 설정을 하는데 똑같은 IP로 컴퓨터를 여러 대 설정하면 네트워크 충돌이 일어나겠죠. 제가 이런 거는 이제 좀 잘 해야 되고, 자동으로 IP 주소 받게 해놓으면은 그냥 그 라우터가 알아서 해줍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대부분의 PC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이 가능한 기기들은 다 여러분이 이거 설정해서 쓰신 적 없죠? 직접? 다 자동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자동 방식을 DHCP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정보들 중요하거든요. 자, 뭐가 설정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자동으로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고정 IP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IP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이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IP도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서브넷 마스크도 설정을 해줘야 되고, 게이트웨이, DNS 서버 이런 거 다 설정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DNS 서버 요거 KT 아마 KT일 거예요. 이거. DNS 서버라는 개념도 이따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이런 정보들을 세팅을 해야만 고정 IP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내 서버를 DHCP가 아니라 고정 IP 쓰고 싶으면 여러분 이거 다 설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돌아와서 저희 걸로 돌아오죠. 자, 네트워크 관련된 설정하는 부분이 어디였죠? 로케이트. 일단 IP ADDR 해서 내거 랜카드 명칭 한번 보시고 EMP0S3이죠. 자, 그러면 로케이트 해서 찾을 수 있죠? 바로 딱 하나 나오네요. 자, 요거를 VIM 이용해가지고 ETC 시스폰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열어보면은 우리 한번 봤죠? 자, 보시면 뭐 여러가지 설정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일단 온부트가 뭔지는 알았어요. 그 디바이스는 우리 랜카드 이름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부트 프로토라고 해서 DHCP라고 되어 있죠. 자동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라우터가 정해준 대로 쓰는 겁니다. 자신의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요거를 바꿀 겁니다. 서비스를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 고정 IP를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거 네트워크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원래 이제 이 센토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운영체제도 마찬가지고, 뭐 컴퓨터에 관련된 작업을 할 때는
근데 여러분이 절대로 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 모든 게 자주 쓰면 외워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외워두면 좋은 것도 있긴 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이 만든 거 우리가 사용하는 입장이라서 모든 걸 다 외워서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항상 검색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검색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가장 좋은 거는 공식 문서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공식 문서를 볼 수 있으면 그 누가 나한테 알려주지 않아도 나는 공식 문서라는 거는 제품이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식 문서라는 건 사실 되게 딱딱하기 그지없고 거의 100%는 아니죠.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영어권에서 만들어지니까, 또는 영어권이 아니더라도 문서는 거의 영어로 만들어집니다. 영어예요. 그래서 되게 보기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거죠. 거인이라고 해봐야 뭐 이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시행착오를 겪고 뭔가 효율적인 방법을 찾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하우를 적어놓은 거죠. 블로그 포스트가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거를 보는 게 또 두 번째 방식이 되겠죠. 이런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 사람들도 다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다 책 보고 했습니다. 뭐 리눅스 뭐 이만 두께의 책을 옆에 쌓아두고 모를 때마다 찾아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얼마나 이게 되게 하기가 좋은 시대입니까? 책 같은 거 없어도 돼요. 구글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한번 우리가 공식 문서를 보긴 해야죠. 공식 문서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은 도대체 이게 뭔지 어떻게 알고 우리가 하냐 라고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만든 사람만 알죠. 그래서 만든 사람 친절하게 공식 문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레드 엔터프라이즈, 이 센터에서 만든 회사가 레드햇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킹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시작하기 전부터 해서 매뉴얼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읽어보시고 하시면 좋겠죠. 자, 근데 기술자들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정리해 요약하면서 막 읽어가지고 막 지식을 쌓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술자들은 어떻게 한다? 항상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얼른 보고 필요한 것만 취하고 간다. 그러면서 본인의 기술에 필요한 지식 구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구조화해야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니까 올려드린 거지, 저도 이거 보면서 안 합니다. 왜냐, 더 좋게 정리가 된 게 있는데 이걸 굳이 볼 이유가 없죠. 하지만 이 신뢰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공식 문서를 따라올 수가 없죠. 블로그는 틀린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공식 문서는 확실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조건 공식 문서를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어떤 걸 하더라도. 자, 그래서 공식 문서 보면서 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고, 자, 아니면은 자, 두 번째 방식, CentOS 7 네트워크 설정 또는 고정 IP 설정,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서 하세요. 초기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똑같고, 그죠? 여기 다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이런 거 보면서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저희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같이 해볼 거고요. 하면서 그 개념들도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 자, 아까 제가 껐는데 다시 한 번만 켜볼게요. 이거. 뭐 여러분들 굳이 안 키셔도 됩니다. 자, 일단 IP 주소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IP 주소예요. 지금은 저희의 선택권 없이 그 10.0.2.15로 세팅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일단 IP를 먼저 설정을 할게요. 결정을 할게요. IP. 자, IP는 설정명을 IP ADDR로 하시면 됩니다. 저도 다 찾은 거라서 여러분들이 찾는 수고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냥 제가 일단 설정할 때 필요한 그 것들을 다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10.0.2.15인데 저희가 뭐 이렇게 16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IP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난 원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곧 나와요. 무조건 이 앞에 10.0.2는 지켜주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IP 주소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왜 그러면 제 맘대로 안 됩니까? 고정 IP 그러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자, 보시면은 여기 서브넷 마스크라고 있어요. 자, 서브넷 마스크는 넷마스크라는 그 변수명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25.25.25.0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는 뭐냐면 이거를 32비트라고 해서 0에 32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를 8로 나누면은 총 4개가 나오죠. 8개씩. 이렇게 8개, 이렇게 8개,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저번에 어제 그 권한 쪽에서 마스킹 한 것처럼 이걸 이진수로 보고 1과 0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1, 2, 4, 8, 16, 32, 64, 128 해가지고 이거 싹 더하면 255 나옵니다. 256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256을 가지고 표현하면 숫자를 0부터 255까지 표현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신 분들이 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8개씩 쪼개서 255까지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게 점을 이용해서 255, 255, 255 4개 표현하잖아요. 8432에서 32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데? 라고 하시면은 이게 이제 네트워크를 IP를 우리가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210.210.33이다. 자, 이런 IP가 있으면 이 IP를 하나 딱 줬을 때 자, 이 IP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IP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얘는 파생될 수가 없죠. 이건 IP를 이미 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100.200.210이라는 요렇게만 딱 지켜주고 나머지는 너 알아서 써 라고 하면 0부터 255까지는 제 자유죠. 그래서 100, 200, 210, 1, 100, 200, 210, 2, 100, 200, 210, 3 하면서 25까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3개는 조금 잠궈놓고 여기만 고쳐서 쓰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래도 250,
6개의 IP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 열어주는 거를 여기까지 열어줬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자, 이게 2의 몇 승입니까? 2의 8승이니까 이렇게 하면 2의 16승입니다. 2의 16승이면 63,535 정도 되거든요. 6만 개 정도의 IP를 요거 지키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잠그고 여기 다 풀어주면은 이거는 이제 2의 24승이죠. 자, 계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도 계산이 안 되네. 뭐 계산기 돌려보면 나오겠지만 엄청나게 많게 몇백만 개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딱 구분을 이렇게 그래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설정할 수 있는 부분과 설정할 수 없는 부분.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할 수 없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주소라고 하고요. 여기를 호스트 주소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도 다 그 IP 부족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데 있죠. 대학교는 나름 크죠. 그래서 대학교한테 네트워크 주소를 이 정도로만, 그러니까 호스트 주소를 이 정도로만 사용하게 주면은 부족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대기업 회사 같은데 여기에 네트워크 뚫어주는데 요렇게 딱 256개 정도만 만들 수 있게 네트워크를 뚫어주면은 부족하겠죠. 하지만 가정집에서 이거 네트워크 주소 막 6만 개 만들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용처에 맞게끔 네트워크를 뚫어주는데 뭐 얘네 정도면은 대충 그 IP 주소가 한 1000개 필요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네트워크 요 앞쪽 서브넷 마스크로 네트워크 주소를 좀 몇 개 락을 하고 여기 뒷부분만 언락을 해주는 거예요. 언락을 해주는 게 0이고요. 락을 해주는 게 1이에요. 자, 그래서 8비트로 한번 볼게요. 8비트. 자, 이렇게 8개가 있을 때 앞에서부터 이렇게 막는 거예요. 1이면 막는 겁니다. 1이면 막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5개죠. 그렇죠? 그럼 2에 5승 32죠. 32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더 열어주면은 64개. 실수했나요? 이렇게 하면 16개예요. 이렇게 하면은 32개, 이렇게 하면 64개가 아니라 헷갈렸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32개, 64개, 128개, 256개. 이게 앞에 이제 이렇게 24개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직접 여기다 1111로 쓰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8개가 1이 다 8개면 이거 255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도 255로 보는 거고요. 이것도 255로 보는 거고요. 얘네 이제 여기 다 열어주는 거면 이제 0이겠죠. 이렇게 네트워크 대역 폭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서브넷 마스크예요.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1의 개수를 몇 개나에 따라서 막 여기가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그러면 223부터 255까지는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거는 넘어가고요. 일단 요 25250이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 표현 방법 1이고요. 이게 자, 표현 방법 2가 있어요. 요거랑 똑같은 표현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24. 자, 요거 의미는 뭐다? 1이 24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요거 잠깐 끌게요, 여러분. IP ADDR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클리어 하신 다음에 IP ADDR 하시면 요 IP 뒤에 슬래시하고 24 나오죠? 이게 서브넷 마스크입니다. 이거. 너는 요 앞에 3개는 네트워크 주소니까 건들면 안 돼. 호스트 주소는 요 뒤에 요 하나 요거 있죠? 요것만 바꿔서 쓸 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해서 요 넷마스크, 서브넷 마스크라는 거고요. 저희가 설정을 할 때는 이렇게 쓰게 됩니다. 어디 갔어?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라는 거. 게이트웨이라는 것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게이트웨이도 보시면 여기도 게이트웨이가 있죠. 기본 게이트웨이. 여러분, 기본 게이트웨이는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자, 여기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기본 게이트웨이는 여러분들 네트워크 주소 있죠. 아까 이 네트워크 주소랑 호스트 주소 합쳐진 게 IP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트워크 주소에다가 1부터 시작하는 게 요게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이렇게 네트워크 주소 .1 요게 게이트웨이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192.168.1이죠. 이 서브넷 마스크가 2525 여기 잠겨 있으면 이 두 개를 쓸 수 있다는 뜻인데, 그래서 여기가 1인 거, 둘 다 1인 게 게이트웨이가 됩니다. 게이트웨이는 뭐예요? 대문이죠, 대문. 그래서 네트워크가 들어오는 최초의 출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요거 네트워크 주소는 10.0.2잖아요. 10.0.2.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가 호스트인데,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 게이트웨이인 거죠. 이게 게이트웨이. 2부터 254까지가 호스트 주소예요. 자, 근데 한번 볼게요. 게이트웨이 볼 수 있거든요. IP 하고 라우트. 자, 하시면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진짜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1로 시작하는 게 게이트웨이인데, 요 버추얼 박스 여기에서는 2로 희한하게 2로 잡더라고요. 자, 요거는 뭐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얘가 게이트웨이 이렇게 정해준 대로 우리는 쓰면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10.0.2.2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뭘 설정했나요? DNS. 자, DNS는 이제 도메인 네임 시스템, 또는 여기서 이제 뭐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 이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IP라는 거는 그냥 다 숫자죠. 이런 식으로 숫자인데, 얘를 숫자로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문자로 매핑해서 관리해주는 게 DNS인 거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이 DNS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전화번호부입니다. 전화번호를 이제 IP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전화번호부를 진짜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로 기억하지 않고 전화번호부로 저장을 해서 기억을 하시는데, 이 전화번호부 역할, 연락처 역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셔야죠.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번호 부라는 책 같은 거 또는 수첩 같은 거를 준비를 하시죠. 마찬가지로 DNS도 127. 그냥 10.2.0.2.15라는 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네이버라고 도메인을 만들겠다. 실제로 이렇진 않지만, 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얘랑 같은 거라는 것을 기록을 해놔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전 세계의 사이트에 IP랑 도메인을 연결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컴퓨터에 가지고 있으면 뭐 관리도 부실할 수 있고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도메인을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저장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네이버를 한글로 하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냥 ASTF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버로 접근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 컴퓨터에 굳이 하지 않고요. 좀 올바른 관리를 위해서 이 전화번호부를 관리해주는 서버를 아주 유명한 회사들이 제공을 합니다. 가장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뭐죠? 방금 아까 보셨던 KT, 그리고 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저도 뭐 다 알지는 못하는데 구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도메인 네임 서버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돼요. 근데 저희는 이제 구글을 쓸 거예요.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제공하는 걸 쓰면은 외국 사이트에 접근하는 게 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자, 해서 궁금하시죠? 구글 DNS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구글 DNS 설정하기 해서, 자, 기본 서버가 있고 보조 서버가 있어요. 보통 두 개를 두는 이유는 이제 안정성 때문에 그렇죠. 보통 이제 여기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여기 없을 수 있고, 여기에 있는데 여기 없을 수 있고, 또는 얘가 무증의 이유로 서버가 뻗어버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인터넷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여기를 써야죠. 그런 식으로 보조랑 기본 두 개를 설정을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저희는 구글 방금 8888, 888, 아니 8844 두 개를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DNS 1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게 기본이고요. 8.8.8.8 DNS 2 8.8.8.4 자,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줘야 될 게 있는데, 자, 이제 우리는 고정 IP를 쓸 거기 때문에 여기 아까 저희가 이제 부트 프로토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DHCP로 돼 있거든요. 요거는 자동으로 하겠다는 뜻이고 스태틱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스태틱 고정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저희가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IM etc 시스폰 네트워크 스크래치 이렇게 열어서, 자, 요거 일단 부트 프로토 요거를 자, 수정을 해줄게요. 스태틱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밑에다 하나씩 추가를 할게요. 자, 요거는 스태틱으로 바꿨고, 자, IPADDR 10.0.2.16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넷마스크 25.25.25. 이건 선택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라우터가 정해준 대로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아까 우리가 확인했죠? (10.0.2.2.)
8.2. 그리고 DNS 8.8.8.8 8.8.4.4. 자, 이렇게 해서 밑단에다가 좀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 하셨으면은 WQ 해서 저장하고 나옵니다. 자, 요 리드올리로 돼 있네. 자, 요 리드올리로 돼 있네요. 요거. 좀 뻘짓을 했네요. 자, 얘 이거 수정하려면 수도를 붙여야겠죠. 자, 저의 실수입니다. 죄송해요. 다시 기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제가 수업페이지 올려드릴게요. 요거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요 밑에 여기 이렇게 복사를 하신 다음에 요거 입력 모드로 바꾸셔야 됩니다. 입력 모드로 바꾸신 다음에 다시요. 요거 복사를 먼저 하고요. 컨트롤 C 복사해서 자, I 눌러서 입력 모드로 바꾸신 다음에 끼워넣기가 나오면 Shift 인서트. 그리고 요거 뭐 줄은 이렇게 좀 딜리트 같은 걸로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됐고, 자, ESC 눌러서 명령 모드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콜론 하신 다음에 WQ. 자, 됐죠. 자, 여러분 이거 된 건가요? 안 됐죠? 자, 이거 왜 안 됐습니까? 그렇죠. 설정 파일 바꿔도 지금은 이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서비스를 재시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sudo 뭐 서버를 재기동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시스템 ctl이라는 일단 명령어의 존재를 알고 있으니까 시스템 ctl 리스타트 스톱하시면 안됩니다. 리스타트 네트워크.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이제 10.0.2.16 하나 더 생겼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이게 요거 정말로 유효한 IP인지. 그래서 푸티를 하나 더 올려주세요. 자, 푸티를 여셔서 이제 요걸로 한번 접속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요거 접속하는 거 아시죠?